다중 클래스 분류를 할 거고요. 다중 클래스 분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펑크와 브림과 스멜트 세 가지 종류만 우리가 분류를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피쉬가 전체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만들 건데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다음과 같이 만들 거예요. fish의 species가 어, is in 이렇게 만들 거고요. 이번에는 여기 리스트를 세 가지 종류를 줄 겁니다. 퍼크, 그 다음에 브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멜트 이렇게 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만드시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를 다시 보시면 아마 물고기가 105마리가 있을 거예요. 105마리가 있을 거고요. 이게 샘플 개수입니다. 샘플 개수고 스피시스부터 그 다음에 위드스까지 전체 컬럼은 6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타겟은 스피시스가 타겟이 될 거고 웨이트부터 위드스까지가 그 피처가 되겠죠. 피처가 될 거고요. 스피시스가 어떤 비율로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데이터 프레임, 스피시스, 그 다음에 밸류 카운트 호출해 보시면요. 펑크가 56마리가 있고요. 브림이 35마리, 스멜트가 14마리가 있습니다. 농어, 도미, 빙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게 펑크 그리고 브림 그리고 스멜트 이렇게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데이터 프레임의 헤드 보시면은요. 헤드 쪽에는 브림이 있고요. 브림이 있고 아마 테일 쪽에는 스멜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아마 퍼크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우선 그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을 먼저 나누셔야 돼요.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을 먼저 나누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X를 어떻게 할 거냐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프레임에는 6개의 컬럼이 있죠. 6개의 컬럼들 중에서 첫 번째 컬럼부터 마지막 컬럼까지를 선택한 것을 이거를 특성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2차원 배열. 아, 여기서 배열로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점 하시고 values까지를 더 써줄게요. values. 그 다음에 y는 데이터 프레임 점 species 점 valu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얘가 타겟 배열입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될 거고요. 모양만 간단하게 보시면 X의 모양은요. 105마리, 아까 위에 105마리였나요? 그쵸. 105마리죠. 105마리. 105마리의 물고기 샘플이 있고요. 특성은 5개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5개의 특성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어, 무게, 길이, 대각선, 키, 두께 이렇게 5개를 의미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특성이 5개가 있고 샘플은 105개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Y는 당연히 1차원 별일 거고요. Y는 105개의 레이블들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일 거고요. 되셨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를 먼저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분리하기 위해서 X train, 그다음에 X test, Y train, Y test. 어,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하는 방식은 무슨 추출 방식을 이용하시면 될까요? 클래스의 비율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층화 추출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X, Y,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 테스트 사이즈는 25%로 할게요. 25%. 그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이건 난수의 실드고요. 그다음 스트레티, 스트레티파이. 여기는 y를 주시면 되죠. 층화 추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 비율을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판다스 점 시리즈 y 그다음에 value count normalize true. 그러면은 퍼크가 53%, 브림이 33%, 스멜트가 13%죠. 다 합치면 100%가 되겠죠. 그죠? 이 비율대로 Y 트레인과 Y 테스트도 만들어져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확인해 보시면 판다스점 시리즈 Y 트레인 그다음에 value count normalize true. 네. 살짝 다를 수는 있어요. 끝쪽에. 근데 대략적으로 53%, 그다음에 33%, 13%. 그죠? 비율 같죠? 약간 뭐 소수점 세 번째 자리가 다른 것뿐이고. 그죠? 마찬가지로 테스트도 똑같겠죠. 판다스점 시리즈 Y 테스트 그리고 value count normalize true. 살짝 다르군요. 53%였는데 51% 그리고 33% 여기는 13%였는데 14%. 근데 뭐 대략 비슷한 비율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나누는 것을 무슨 수출이라고 한다? 층화 추출이라고 한다. 그죠? stratified sampl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할 그 훈련셋과 테스트 셋이 분리가 됐고요.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도 만들어졌어요.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가 전부 만들어졌습니다. X 트레인과 Y 트레인을 가지고서 훈련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모델 만든 다음에 훈련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그걸 해보도록 할게요. 파이프라인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생성 병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하고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의 파이프만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름을 스케일러라고 할 거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생성해서 객체를 넣을 겁니다. 두 번째는 분류기니까 클래시파이어라는 의미로 CLF. 그 다음에 생성할 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줄게요. 랜덤 스테이트만, 난수 시드만 우리가 주도록 할게요. 난수 시드만. 자, 이렇게 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만들었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만들었고요. 얘를 훈련시키면 되죠. 자, 훈련시키는 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파이프.fit x 트레인을 주시면 되죠. y에는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훈련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그 확인하는 것들을 빼면은요. 실제로 필요한 코드는 이거예요. 어, fish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그 fish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만 추출한다. 그 다음에 그 필요한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을 만든다. 그죠? 그리고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을 훈련과 테스트로 나눈다. 그 다음에 훈련과 테스트로 나눴으면 파이프라인 만들고요. 파이프라인으로 훈련셋을 훈련시킨다. 예. 그죠? 이해되십니까? 어려운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사용하든지 간에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 반복이 돼요. 데이터 프레임 가져온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선택한다. 필요한 것들을 선택했으면 피처와 타겟을 만든다. 그리고 피처와 타겟을 훈련, 테스트, 훈련 레이블, 테스트 레이블로 만든다. 그리고 훈련셋만 훈련시킨다죠. 훈련셋만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델을 선택한다. 모델을 선택했으면 모델을 훈련시킨다. 예. 자,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무엇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선형 회기식을 찾는 거라 그랬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기본적인 생각은 y는 w0 더하기 첫 번째 특성 곱하기 w1 그죠? 더하기 두 번째 특성 곱하기 w2 이런 선형 회기식을 찾는 게 리그레션이잖아요. 그죠? 선형 회기식을 찾는 게 리그레션이란 말이에요. 이 선형 회기식을 가지고 뭘 한다? 확률을 계산한다. 근데 여기서는 확률이 몇 개가 있을까요? 농어가 될 확률, 도미가 될 확률, 그리고 빙어가 될 확률. 세 개의 확률을 계산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쵸? 자, 우리가 이진 분류에서는 선형회기식이 몇 개만 있으면 됐었을까요? 선형회기식이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럼 선형회기식이 한 개가 있으면 확률 하나가 계산이 돼요. 그 확률을 우리는 양성일 확률로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음성일 확률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1 빼기 P라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쵸? 그죠? 근데 지금처럼 세 개의 확률을 계산해야 되면 클래스 1이 될 확률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선형회기식. 맞아요? 클래스 2가 될 확률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선형회기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래스 3이 될 확률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선형회기식이 필요해요. 선형회기식이 몇 개 필요할까요? 선형회기식이 3개가 필요합니다. 선형회기식이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편들이 일단 3개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개수들은 독립변수가 5개가 있었죠. 5개의 독립변수에 대해서 개수가 5개가 나올 거고요. 확률 3개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5 곱하기 3, 15개가 나와야 돼요.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파이프라인에서 클래시파이어를 찾습니다. 이 클래시파이어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겠죠. 맞아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점 코이피션트. 모양만 볼까요? 얘의 모양을 보면 행 몇 개? 행 3개. 컬럼 몇 개? 컬럼 5개. 이게 첫 번째 행이잖아요. 요거 두 번째 행이죠. 요거 세 번째 행이에요. 그 다음에 요렇게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 네 번째 컬럼, 다섯 번째 컬럼. 코이피션트가 5개가 나오는, 우리 독립변수 몇 개였어요? 독립변수 5개였어요. 랭스, 다이오고널, 웨이트부터 줘. 웨이트, 랭스, 다이오고널, 하이트, 위드스. 독립변수 5개였어요. 선형회기식을 만들려면 독립변수 5개 앞에 곱해주는 개수들이 5개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3개가 더 있어요. 이런 게 똑같은 모양이 1개, 2개, 3개가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앞에 있는 3개는 클래스의 개수예요. 우리가 퍼크
브림, 스멜트를 사용하기로 했죠. ፐ크, 브림, 스멜트. 우리말로 하면 농어, 도미, 빙어를 사용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농어가 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형의 기식. 그 다음에 도미가 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형의 기식. 마지막으로 스멜트가 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형의 기식. 그 선형의 기식이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클래스 개수만큼 행의 개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는 뭐랑 같냐면 피처의 개수예요. 물고기 한 마리마다 5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죠. 무게, 길이, 대각선, 키, 그리고 두께. 이게 코이피션트의 의미들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첫 번째 5개의 그 개수들을 가지고서는 클래스 1이 될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5개의 개수들을 가지고서는 클래스 2가 될 확률들을 계산하는 거고요. 마지막 5개의 개수들을 가지고서는 클래스 3이 될 확률들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타입 클래시파이어 여기에 인터셉트 몇 개가 나오냐면 3개가 나옵니다. 얘는 모양이요.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인데 3이라고만 나왔죠. 자, 얘가 의미하는 거는 클래스의 개수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선형회기식에서의 절편, 두 번째 선형회기식에서의 절편, 세 번째 선형회기식에서의 절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렇게 5개 하고요. 요렇게 5개. 그리고 이거가 여기 있는 절편 1개. 이거 가지고서 선형회기식 1개. 이거 가지고 선형회기식 1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이피션트 5개랑 그 다음에 여기 절편 1개를 가지고서 두 번째 선형회기식 1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개의 개수랑 여기 5번째 인터셉트를 가지고서 세 번째 선형회기식이 나오는 거예요. 각각 무엇을 계산할 때 이용하냐면 여기 있는 요거 계산할 때 이용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요거 계산할 때. 여기 K를 3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K를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1번, 2번,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2번,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는 Z1번, 여기는 Z1번부터 Z3번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Z1번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5개. 요거 5개를 가지고서 선형외기식 절편까지. 절편까지. 그다음 Z2번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5개랑 요 절편 가지고 만든 선형외기식. 걔네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 있는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요 자리. 요 자리. 그래서 클래스 I가 될 확률이라 그랬죠. 클래스 1이 될 확률, 클래스 2가 될 확률, 클래스 3이 될 확률. 3개의 확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3개의 확률. 3개의 확률이 만들어지려면 한 개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선형외기식이 1개가 필요해요. 3개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선형외기식이 3개가 필요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선형외기식이 3개가 나오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모양.
되셨죠?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하는 역할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이런 선형외기식을 찾는다. 그리고 찾아진 선형외기식을 이용해서 무엇을 계산한다? 확률을 계산한다. 자, 확률 한번 계산해 볼까요? 훈련이 끝났죠. 훈련이 끝났으니까 프리딕트를 할 수가 있어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프리딕트는 그냥 예측값을 내놓는 거고요. 프리딕트 PROBA가 probability 확률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x train 이렇게 할게요. 자, 이 값을 저장하겠습니다. train, predict, 예측, 확률 이렇게 할게요. 실행하셨죠? 6개 정도만 출력을 해볼게요. train, predict, PROB, A, PR, 네. 앞에서 6개를 출력을 해볼게요. 한 줄에 몇 개씩 들어가 있어요? 3개씩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컬럼별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컬럼, 이렇게 컬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각각 뭘로 보시면 되냐면 확률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확률, 두 번째 확률, 여기를 세 번째 확률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행은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물고기 한 마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훈련셋의 물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나왔습니다. 77%란 뜻이고요. 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21%란 뜻이에요. 그리고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0.001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거 세 개를 자, 이쪽으로 다 합쳐주면 얘 더하기 하면 1.0이 돼요. 1.0. 그러니까 첫 번째 물고기는 뭐라고 예측을 했을까요? 첫 번째 물고기는 첫 번째 클래스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물고기는요? 얘라고 제일 큰 숫자가 뭔가요? 제일 큰 숫자 보면 여기 22%, 여기 76%니까 얘 세 번째 클래스라고 예측을 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고기는요? 여기가 제일 크죠. 두 번째 클래스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측값들은 다음과 같이 찾으실 수 있으세요. 예측값은 타이프점 predic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xtrain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예측값이고요. 예측값도 앞에서 6개만 해볼게요. train predict의 앞에서 6개만 보시면은요. 브림, 스멜트, 퍼크, 스멜트, 퍼크, 브림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브림이에요. 그다음 여기가 퍼크예요. 퍼크. 그리고 여기가 스멜트예요. 그러니까 인덱스 0번이 브림이고요. 인덱스 1번이 퍼크인 거고요. 인덱스 2번이 스멜트인 거예요. 여기서 확률이 제일 큰 게 얘잖아요. 예. 그래서 브림이라고 예측한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는 얘가 확률이 제일 커요. 스멜트라고 예측한 거고요. 세 번째는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커요. 퍼크라고 예측한 거고요.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물고기는 얘가 제일 크죠. 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스멜트. 다섯 번째는요? 6.7 10의 마이너스 1, 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가운데죠. 가운데니까 퍼크라고 예측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물고기는 얘가 제일 크죠. 얘는 불임이라고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확률로 예측값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 네임의 순서가 브림, 퍼크, 스멜팅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실제값 비슷한지 안 한지 한번 볼까요? 실제값은 Y 트레인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출력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앞에서 6개만 볼까요? 브림을 브림으로, 스멜트를 스멜트로, 퍼크를 퍼크로. 스멜트, 퍼크, 브림. 적어도 앞에서 6개만 봤을 때에는 다 맞춘 것처럼 보이네요. 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개수들이 왜 이런 모양이 됐는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셉트들이 왜 이런 모양이 되셨는지 아셔야 되고, 이 각각 확률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클래스 0번이 클래스 1번이 뭔지, 클래스 2번이 뭔지, 클래스 3번이 뭔지는 실제 값하고 얘네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첫 번째 컬럼이 무엇을 의미하고, 두 번째 컬럼이 무엇을 의미하고, 세 번째 컬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트레인 프리딕트는 모양이 트레인, 트레인 프리딕트 PR 프로버빌리티 확률이잖아요, 확률. 이 확률의 이 확률들의 모양, 쉐입 어떻게 될까요? 샘플 개수, 그 다음에 클래스 개수. 각각의 클래스들마다 확률이 하나씩 나오는 거죠. 훈련셋에 샘플이 10개가 있었다. 10마리 물고기의 각 클래스가 될 확률들. 훈련셋에 만약에 100마리가 있었다. 그러면 행의 개수는 100개, 확률은 각각 3개씩.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까 훈련셋에 몇 개 있었죠? 우리 훈련셋에 105마리가 있었죠. 훈련셋에 105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105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확률을 계산해 보면 이 확률들의 모양은 행의 개수가 105개, 훈련된 물고기 개수, 그 다음에 각각의 물고기 한 마리마다 브림이 될 확률, 퍼크가 될 확률, 그 다음에 스멜트가 될 확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개씩 나옵니다. 왜 이런 모양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드 자체는 되게 쉬워요. 그냥 파이프라인 만든다. 어려운 거 있으세요? 파이프라인 훈련시킨다. 어려운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예측값을 내놓기 위해서 확률을 계산하는데 그 확률이 3개씩 나온다. 물고기 한 마리마다 확률이 3개씩 나온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류하려고 하는 클래스가 3개씩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모양들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 요거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타겟 네임즈를 아까 순서대로 첫 번째 타겟이 브림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겟이 퍼크였었고요. 세 번째가 스멜트였었어요. 얘 컴퓨전 매트릭스 그릴 때 이용하려고. 요거를 미리 좀 만들어 둘게요. 만들어 두고 어, 분류 리포트를 먼저 좀 볼까요? 어, 훈련셋의 훈련셋의 리포트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실제 값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Y 트레인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 값은 트레인 여기서 제가 PRED라고 만들었죠.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프린트해 보시면 돼요. 리포트. 몇 개 틀린 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몇 개 틀린 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전체 정확도가 78%밖에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97%밖에 안 나와요.
97%. 틀린 게 몇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브림이 26마리, 퍼크가 42마리, 스멜트가 10마리였었어요. 우리 세 가지 물고기 종류들 중에서 퍼크가 제일 많았죠. 퍼크가 제일 많았고 브림이 두 번째로 많았고 스멜트가 제일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훈련 세트 안에는 브림이 26마리가 있고 퍼크, 농어가 42마리가 있고요. 스멜트, 빙어가 10마리가 있습니다. 요거 다 더하면 78마리. 2, 4, 1이니까 78. 78마리 중에 틀린 게 있다는 얘기예요. 97%예요. 97%. 그 다음에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의 의미는요. 이거는 위쪽에 있는 거는 그림을 양성으로 했을 때의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고요. 이것만 보면 그림이 26마리가 있었는데 26마리를 전부 다 그림으로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농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리콜이 재현율이 작죠. 그러니까 농어가 아니다라고 예측한 것들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스멜트 같은 경우는 정밀도가 떨어지죠. 죄송합니다. 퍼크가 재현율이 떨어지죠. 재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실제로 양성이라고, 그러니까 퍼크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 퍼크가 아닌 것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멜트가 정밀도가 떨어지죠.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실제로 스멜트가 있는데 스멜트가 아니라고 예측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컨퓨전 매트릭스 볼까요?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으세요. 자, 트레인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시면 되고요. Y 추루, 실제값, Y 트레인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값은 트레인, 프리딕트가 가지고 있어요. 자, 요거를 프린트, 트레인, 컴퓨전 매트릭스. 여기를 실제, 여기를 예측이죠, 예측. 맞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퍼크가 42마리가 있었어요. 퍼크가 42마리가 있었어요. 그죠? 42마리 중에서 퍼크라고 제대로 예측한 거 40마리예요. 틀린 게 없어요. 퍼크라고 예측한 것들은 이쪽이 예측값이죠. 퍼크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는 틀린 건 없어요. 전부 다 퍼크였어요. 근데 틀린 부분은 어디냐면 실제로는 농어인데 농어가 아니라 스멜트라고 예측한 게 2마리가 껴있는 거예요. 실제로 농어인데 빙어라고 예측한 것들이 2마리가 껴있어요. 그래서 재현율, 여기가 재현율이 100%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빙어 같은 경우는요, 빙어는 실제로 빙어들은 전부 다 빙어라고 예측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빙어라고 예측한 것들이에요. 빙어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 빙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빙어라고 예측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몇 마리? 2마리. 그래서 정밀도가 떨어져요. 정밀도가. 그래서 이렇게 틀린 게 2개가 있어서 78마리 중에서 여기가 틀린 거죠. 틀린 게 2개가 있어서 정확도가 97%가 나온 겁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거를
시각화를 해보시면 다음과 같은 히트맵으로 그리시면 돼요. SNS.히트맵. 데이터 프레임은 train 컴퓨터 매트릭스. 컬럼에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블루스. 그 다음에 애노테이션 써줄게요. 애노 수. 그 다음에 엑스틱 레이블스. 요거 타겟 네임스로 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y틱 레이블스도 있을 겁니다. y틱 레이블스. 여기도 타겟 네임스로 쓸게요. 이렇게 해서 plt.점 show를 해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있는 내용 이렇게 그린 거죠. 그림은 26마리가 있다. 전부 다 정확하게 맞췄다. 허크는 42마리가 있는데 42마리 중에서 2마리는 정확하게 맞췄고 죄송합니다. 40마리는 정확하게 맞췄고 42마리 중에서 2마리는 틀렸다예요. 그 다음에 스멜트는 전체 10개가 있었고 10개는 정확하게 맞췄다예요. 그 다음에 예측값 쪽으로 보면은요. 불임이라고 예측한 것들은 전부 다 불임이에요. 다 맞춘 거고요. 이게 재현율이에요. 그 다음에 퍼크라고 예측한 것도 전부 다 퍼크였기 때문에 퍼크도 재현율은 100%예요. 보시면 불임도 죄송합니다. 정밀도. 불임도 정밀도 100%, 퍼크도 정밀도 100%. 근데 스멜트로 예측한 것들을 보시면 스멜트는 12개의 예측값이 있는 거예요. 12개의 예측값들이 있는데 정답은 1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밀도는 12분의 10이에요. 12분의 10 계산하면 0.83이에요. 0.83. 이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비슷한 것들을 어떻게도 하면 될까요? 테스트 셋에서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테스트 셋에서 예측값들을 찾으시고요. 테스트 셋에서 그 리포트를 출력해 보시고 테스트 셋에서의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림으로 그려 보시면 과대적합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셋에서의 여기서는 확률까지는 계산하지 않을게요. 그냥 바로 예측값만 바로 찾겠습니다. type.predict 여기에는 무엇을 주시면 되냐면 x 테스트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것만 주시면 되죠. 요것만 주시면 예측값들을 찾을 수 있어요. 예측값이 있으면 테스트 셋의 리포트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실제값은 y 테스트 그 다음에 예측값은 테스트 프리딕트 그죠? 요거 출력해 보시면 돼요. 테스트 리포트 테스트 셋에서는 도미가 9마리, 농어가 14마리, 그리고 빙어가 4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보면 27마리고요. 정확도는 93%. 그림은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가 전부 다 1이기 때문에, 100%이기 때문에 9마리의 도미를 전부 다 9마리라고 잘 예측한 거고요. 예측한 거고 퍼크는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퍼크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 틀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스멜트는 재현율이 떨어지고 있죠. 재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실제로 스멜트인데 스멜트가 아니라고 예측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컴퓨전 매트릭스를 볼게요. 테스트셋에서의 컴퓨전 매트릭스. 컨퓨전 매트릭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값은 y 테스트. 그 다음에 예측 값은 테스트 PRED. 요거 프린트 해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틀린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 히트맵으로 그려보시면 여기서도 두 개밖에 안 틀리긴 했군요. 네. SNS.hitmap.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테스트 컴퓨전 매트릭스. 컬러 맵은 파란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애노테이션 보여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x틱, 레이블스, 타겟, 네임스, y틱, 레이블스, 마찬가지로 타겟, 네임스. 이렇게 하시면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멜트 같은 경우에 4마리 중에 2마리밖에 못 맞췄어요. 4마리 중에 2마리는 틀렸어요. 브림과 퍼크는 잘 맞췄는데 스멜트가 좀 틀렸네요. 그리고 스멜트가 틀린 부분을 보면 스멜트를 퍼크라고 잘못 예측한 게 있네요. 그러니까 훈련셋에서는 여기서 틀린 게 나왔죠. 테스트에서는 여기서 틀린 게 나오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농어하고요. 빙어가 약간 몇 개가 좀 길이와 무게와 이런 것들만 보면 좀 헷갈릴 만한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농어도 굉장히 작은 물고기들이 좀 몇 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빙어는 대부분이 작았던 거고요. 네,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중 클래스 분류까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코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뭐, KNN이든, 그 다음에 뭐, 다른 알고리즘이든 하시는 방법은 비슷해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한다, 모델 훈련시킨다, 결과 찾는다. 그리고 그거를 뭐, 분류나 회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그 각각의 알고리즘들이 어떤 개념으로 분류를 하는 것인지 혹은 회귀를 하는 것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 이진 클래스 분류에서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 각각. 네. 그래서 용어들을 이진 클래스 분류에서는 로지스틱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 로그로스 함수 요런 그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는 소프트맥스 함수,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 이런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